며느리가 나를 굶겨 죽이려고 밥을 안 준다. 딸이 내 통장을 훔쳐갔다. 사랑하는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치매 가족은 큰 충격을 받고 부적절한 대응을 하게 됩니다. 화를 내는 것이죠. 치매는 노인 암 환자보다 간병 기간이 4배 이상 길고 하루 12시간 이상 강도가 센 간병 부담을 져야 합니다. 치매 가족들은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데요. 원광대 의대 예방의학과 이영훈 교수님이 21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치매 환자와 함께 사는 환자 가족의 절반 정도가 수면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를 11년째 간병하고 계시면서 아버지를 더 잘 모시고 싶어서 각종 치매 관련 책과 정보를 읽고 치매 가족 가이드북을 낸 홍경환 저자를 모시고 치매 가족에게 꼭 필요한 정보와 치매를 예방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경환 작가님. 네. 감사합니다. 예전에 치매 가족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많았죠. 며느리가 나를 굶겨 죽이려고 밥을 안 준다. 평소에 이런 이야기 안 하시다가 꼭 다른 자녀나 친척이 오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말 기가 막히겠죠. 딸들이 그런다 그러면 네. 딸들은 항변이라고 할 텐데 그렇죠. 며느리들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부모님이 거짓말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쵸. 부모님이 치매여서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도 입장이 없고 애매하죠. 그리고 네. 신호들은 또 시선이 곱지가 않겠죠. 저희 아버지가 치매 초기 때 식사를 하셨는데 저녁 8시쯤 네. 밥을 차려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식사를 이미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냥 급히 밥상을 차려와서 이제 아버지한테 타박을 했죠. 아니 아까 저녁 드실 때 왜 그렇게 조금만 드셨냐. 근데 거기서 만약에 아버지가 식사를 하셨는데 왜 또 차리라고 하느냐라고 하면 아버지를 비난하는 게 되고 그렇죠. 일단은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어떤 체면을 조금 살려드리면서 살리면서 상황을 네. 종결시켰던 거였죠. 실제로 그런 상황이 매번 하루에도 몇 번씩 오면 많죠. 사람인지라. 매일매일이죠. 네. 지금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진행자님을 여기서 뵙고 잠깐 화장실 다녀오시면 처음 뵙겠습니다라고 하면 인사를 할 거예요. 관절이 퇴행하면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잘 알잖아요. 그렇죠. 잘 평소에 네. 잘 보고. 근데 내가 퇴화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당황하는 게 더 클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신경심리학, 뉴로사이콜로지를 배울 때 네네. 우리 은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뉴로사이콜로지는 고부관계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외워라.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특히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이제 해마 손상이 손상. 네. 해마 손상이 뭐냐면 우리가 컴퓨터에 저장 버튼을 눌렀는데 네. 컴퓨터가 에러가 났어요. 그럼 저장이 안 되겠죠. 조정이 안 되죠. 네. 그거랑 똑같아요. 아. 좀 전에 우리가 대화를 나눴는데 나눴어. 우리가 실시간으로 이걸 저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뇌가. 네. 근데 거기 저장 시스템에 오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한지 모르는. 그죠. 대화 내용도 기억 안 나고. 기억도 전혀 안 나고.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해마 손상이 먼저 나타나기 네. 때문에 그것만 아시면 빨리 초기에 알 수가 있고 꼭 치매 진단을 안 받더라도 이제 해마 손상이 나타나면 경도인지 장애라고 치매 네. 전 단계라고 보통 설명을 하죠. 네. 그 진단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방송을 보다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네. 아니 저분들은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들인데 저렇게 지나쳐서 되나? 이런 분들이 보여요. 아, 진짜요? 손자가 할아버지 드시라고 뭐 빵도 사왔어요. 네. 근데 그걸 기억을 못 하시는 거야. 그리고 그 할아버지께서 장롱에다가 못을 엄청나게 박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들을 걸어두는 거죠. 열쇠, 뭐 온갖 물건들을. 일종의 정리정돈 아닐까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냐면 해마 손상이 와서 네. 내가 물건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어 기제로 네. 물건을 찾기 쉽게 하는 배열을. 거예요. 해마 손상은 이미 왔고 네네. 해마 옆에 편도체라고 붙어 있어요. 네네. 이 편도체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우리의 감정을 조절해요. 불안감. 이 할아버지는 불안하니까 할머니 옆에만 붙어 있는 거예요. 사이가 엄청 좋고 이런 게 아니라 뇌에 뭔가 손상이 왔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꼭 검사가 아니더라도 제가 하는 말은 이런 기본 지식을 알고 있으면 사람이 보이는 거죠.
기억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치매 환자들이. 이게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이마 쪽에 있는 부분을 네. 앞전자를 써서 전두엽이라고 그래요. 전두엽. 네. 네. 이 전두엽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기 여러 부위에서 이제 쏟아져 나오는 정보를 여기서 분석해서 처리하는 결과를 해요. 네네네. 내가 밥을 먹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죠. 그럼 전두엽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네네. 나랑 가장 친밀한 가족이니까 그럴 텐데 이 전두엽이 오작동을 일으키니까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의심이요. 망상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며느리인 네가 나를 그치. 진짜 굶겨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 이렇게 아, 이런 아. 의심을 망상을 하게 되네요. 아. 아니 치매 가족분들 얘기 들어보면 또 막 내 통장을 훔쳐갔다 뭐 이런 의심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통장을 숨기는 그런 행동 같은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망상에서 뭔가 연관돼서 비롯된 걸까요? 편도체가 불안감을 일으켜요. 불안. 이게 손상을 입으면 예. 그럼 통장을 누가 가져갈까 불안하잖아요. 그거 지켜야 되는구나. 어, 꼭꼭 숨겨놔야 되는구나. 정말 누구도 찾을 수 없는 곳에 숨겨놔요. 근데 본인도 기억을 못해요. 그렇죠. 본인도 찾지를 못하니까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네가 가져갔지. 아니 또 TV에서 신발 숨기는 할아버지를 또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통장은 그래도 좀 소중한 거니까 이해가 되는데 도대체 그 더러운 신발은 왜 그렇게 자꾸 방 안에 숨겨놔가지고 그 할머니랑 계속 다투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편도체가 일단 그것도 역시 편도체가 이제 오작동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네. 거죠. 그 신발도 누가 뭐 혹시 훔쳐갈까? 훔쳐갈까. 아 그런 근데 건데. 그 신발 훔쳐가봐야 도대체 얼마나 하겠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네, 제 말이요. 이제에도 불구하고 그 신발을 꽁꽁 숨긴다라고 하는 거는 편도체 손상이 굉장히 많이 왔고 전두엽도 굉장히 손상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아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 상당히 많이 진행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된 된 것이다. 상태다. 그 정도 단계까지 왔는데도 치매인 줄 모르고 그냥 우리 아버지 요즘 성격이 좀 괴팍해졌어. 나이 들면서 병원에서도 아니, 나이 들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네네. 있고. 그러니까 부모님의 연세가 70대, 80대 된 40대, 50대, 네. 60대 자녀분들은 이런 것들에 대한 상식을 굉장히 늘려야 돼요. 그래야 빨리 부모님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챌 수 있고 조금의 변화에도 빨리 부모님한테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수 있는 병원과 의사를 찾아야 되는 거죠. 홍 작가님 아버님도 뭔가에 굉장히 특별한 강박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게 있으신가요? 창문을 그렇게 닫으세요. 창문을 닫으세요? 아마도 창문을 통해서 뭔가 도둑이 들어온다거나 이제 뭐 그런 생각을 하시나 보죠. 그럴 수 있겠네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에어컨 트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거 안 좋아하시죠? 네. 그래서 여름에 에어컨을 못 트는데 창문까지 닫으니까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힘드시겠네요. 아침에 실내 온도가 30도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형태의 일들이 이제 계속 벌어지니까 네. 보호자들도 이제 체력적으로 너무 힘든 거죠. 너무 힘들죠. 더위 먹고. 밤에 더워서 또 잠이 깨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수면 장애나 이런 것들도 복합적으로 오기가 쉽죠. 오고. 네, 네. 네, 네. 정통의학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네네. 이런 해법을 안 좋아하실 텐데 마음이 푸근해지게 하는 신경절단 물질이 네. 있어요. 그게 가바라고 하는 거거든요. 가바. 네. 그걸 이제 보충제 형태로 섭취를 네. 하는 방법을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가바가 생성 많이 되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명상이에요. 명상. 이제 그 치매 환자들을 돌보는 이제 주간보호센터나 네. 이런 데에서도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실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정부에서는 그러면 치매 환자들 대상으로 명상 프로그램을 많이 보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네. 그걸 이제 나라에서는 만들어서 논의를 이제 좀 해서 네. 보내주도록 해야 되고 그러면 보호자들의 부담이 많이 줄어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이제 보면 사람 찾는 문자에 많이 오는데요. 종로구에서 목격된 뭐 누구 씨를 찾습니다. 그러면서 82세 남성 키 몇 센치 검정 패딩 이렇게 인상착의를 알려주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치매 환자의 네. 실종 사건이더라고요. 치매 환자들은 왜 익숙한 곳에서도 뭐 어디 멀리 가진 못하실 것 같은데 실종이 되는 걸까요? 보통 길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치매 환자들에게서는 뇌손상으로 인해서 그런 감각이 급격하게 저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야지
이렇게 내 길을 목적지를 갈수 찾아갈 있는지, 거냐. 네. 뇌 기능 저하로 이제 그걸 하게 되고 네. 시간 감각도 있기 때문에 지금 낮인지 밤인지 잘 구분을 구분도 잘 못하고 못하고. 지금 봄인지 여름인지 잘 구분 계절 못하고 감각도 없고. 예. 그거를 이제 한자로는 지남력이라고 하는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예요. 치매로 인해서 네. 자가되는. 아. 저희 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기 전에 이미 저희 아버지도 그 지남력 손상이 와서 네네. 친구분하고 점심 약속을 하시고 네. 집으로 돌아오시는 길인데 왜 안 오시지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지금 그 자리에서 절대 움직이지 마라. 네. 그리고 앞에 보이는 간판이 뭔지 빨리 얘기를 해달라. 얘기를 해라. 네. 그 보이는 간판 상호명을 검색을 해서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갔죠. 차를 몰고 빨리 네. 갔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실종이 됐을 때 당황할 거예요. 치매 환자도 많이 엄청 당황하고 당황하죠. 가족들도 당황할 네, 거예요. 서로. 그래서 그 나라에서 지급하는 위치 추적기도 사용을 해봤어요. 근데 네. 그것도 사용법이 너무 어렵고 아, 그래요? 예, 위치 추적 기술이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은 문제점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로 좀 부정확한가요? 아직까지 우리가 보급되고 있는 위치 그- 추적 기술은 연인이 잘못하면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한강에 운동하러 갔는데 네. 강남 유흥가에 있다는 걸로 뜨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 한강에 있는 물 때문에 전파가 교란되는 거예요. 그럼 GPS로 잡으면 될 거 아니냐? 네. 지하도에 내려가면 못 찾아요. 또 지하도로 가면 안 되고. 이 GPS와 다른 와이파이 신호, 네네. 여러 가지 신호들을 조합해서 네네. 이걸 보정하는 기술이 들어가야 돼요. 그쵸, 그쵸. 네. 근데 그걸 어떤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인력이 투입돼야 되는 거고 나라에서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보건소 같은 데 가면은 치매 환자 인식표라는 거를 주더라고요. 네, 네, 네. 그거를 좀 붙이고 다니면은 그래도 좀 뭔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아직 그 기반 시설이 우리가 지금 잘 안 돼 있는 상황이니까. 만약에 네. 내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요. 네. 근데 내 어깨 위에 네. 나는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인식표가 있다면 그건 좀 어렵겠네요. 또. 아무리 치매 환자라고 해도 네. 그 인식표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네. 알고 있어요. 그 인식표가 뭘 뜻하는지 모를 정도라면 아주 아카데미- 중증인. 악화된 네. 분인들 네. 거예요. 우리 자식이 고생하는 게 싫어서 야, 그래, 억지로 내가 붙이시는 네. 분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환자들이 그걸 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떤 시선으로 볼까? 바라볼까 그걸 알고 있는데 그걸 아는 분들이 과연 그걸 붙이려고 할까요? 치매 가족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 보니까 이 보건소에서 정상이라고 해서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1, 2년 뒤에 중증 치매 진단을 받았다. 그때 정확하게 검사했으면 이렇게 악화되지 않았을 거란 분들의 억울한 사례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이건 제 사례여서 아, 보건소는 네. 아니지만 네네. 이제 저희 아버지가 치매 증상을 보여서 길을 잃어버린다든가 네네. 이런 증상들을 보고 병원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병원에서 정상이라고 하니 조금만 더 정밀한 검사를 해보면 네. 되겠지라고 나오겠지. 생각했는데 뭐 MRI를 하거나 해도 의사들은 그 시그널을 체크하지 못하고 네. 예. 그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이미 가슴 속에 하나는 이제 구멍이 하나 뽕 이제 그때 빨리 제때 치료만 했었으면은 아버지가 지금처럼 악화되지는 않았겠죠. 네. 훨씬 더 양호했을 테고 지금처럼 이렇게 네. 밤에 잠 못 자거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요. 예, 예, 예. 네. 저는 일단 의사 선생님들께 정말 하소연하고 싶은 게 제발 환자와 보호자 말을 좀 들어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환자 말, 보호자 말 다 들어가면서 일할 수 없다라는 것도 알아요. 네. 하지만 그래도 뭐냐면 이분들은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야 미싱이 없다. 일단 궁금한 게 이제 치매 검사 과정이 궁금합니다. 뭐 소요 시간이라든지 또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보건소나 이런 데서 하는 거는 치매 진단 검사라고 하지 않고 네. 선별 검사라고 합니다. 선별 검사요. 예를 네. 들어서 네. 사과를 쭉 이렇게 어떤 기계에 올려놓으면 무게에 따라서 A, B, C 등 등급이 이렇게 등급을 매겨지겠죠? 쭉 네. 나가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나눴다고 해서 이 사과가 정말 맛있는지 영양가가 풍부한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그쵸. 단순히 무게만 크기만 놓고 크고, 예. 그걸로 선별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선별이라고 하는 거는 이분은 좀 치매일 가능성이 높다 아니다 정도만 선별을 하는 것이지 네. 진단이 아닌데 진단은 아니다. 진단은 아니다. 근데 보건소에서 이 선별 검사를 놓고 어르신 정상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고 네. 그렇게 너무나 확신 있게 정상이에요.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네네.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병원에서조차 그런 선별 검사를 가지고 진단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나라에서 제도적으로 좀 정비를 해주십사 하는 거는 네. 신경학, 신경학. 뇌, 우리 브레인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이 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라이센스, 자격증을 부여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네. 제가 인터넷 치매 카페에 들어가 보니까 치매 검사를 누가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뭐 그런 질문이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속담에 목수가 연장 탓하지는 않아요. 신경학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네. 비록 이렇게 간단한 검사라고 하더라도 해마 손상이 왔네? 편도체도 좀 손상이 온 것 같은데? 네네. 확신을 하지 못하지만 그런 거를 눈치챌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조금 더 정밀한 검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 집중 검사 검사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혹여나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 치매 골든타임을 놓치는 게 아닌가 불안하잖아요. 이럴 때는 무조건 큰 병원에 가면 오진 위험성 막을 수 있을까요? 맨날 밤만 되면 창문을 닫아서 사람이 못 살겠어요, 죽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아요. 내가 검사하기엔 이 사람 정상이야. 정상인데. 네가 잘못 본 거야. 나는 이 검사를 하는 전문가야. 나는 되게 권위 있는 사람이야. 네. 너희들은 내 말을 따라야 돼.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하는 거죠. 네. 내가 권위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들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존재 이유 자체가 정말 답답했던 게 뭐였냐면 기존의 집중 검사를 아버지가 네. 1시간이면 충분히 다 했어요. 근데 이번엔 2시간 가까이 걸리는 거예요. 그만큼. 떨어졌으니까. 네. 근데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2, 3년 전과. 아버지 멀쩡하시네요? 근데 멀쩡하면 예전에는 1시간 하던 거 왜 지금 2시간 걸리냐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죠. 시간이 벌써 2배. 그러니까 그만큼 이 뇌의 처리 속도가 느려졌다는 얘기인 건데, 증거인데 왜 점수에 집착하냐는 거죠. 자, 또 검사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또 안 할 수는 없는데 어떤 치매 검사는 굉장히 가격이 비싸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비싼 치매 검사를 모두 받아야 되느냐? 좀 더 정밀한 영상을 촬영하는 이유는 뭐냐면 원인이 뭐냐. 치매는 증상이라는 거예요. 증상. 복통을 유발하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죠. 네. 네. 기침을 유발하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죠. 네. 치매를 유발하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어요. 네네. 그 원인이 무엇이냐를 알아야 치료 접근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알츠하이머고 알츠하이머. 이제 혈관성 치매, 루이소체 치매라는 게 있어요. 네. 루이소체 치매 환자를 알츠하이머 환자처럼 치료하면 부작용도 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약을 잘못 쓸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걸 알아야 될 때는 조금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죠. 네. 근데 병원에서 보호자들한테 설명을 안 해주죠. 의사분들이 좀 설명이라도 해주면 보호자분들이 이래서 그렇구나라고 할 텐데 근데 대부분 그 설명을 생략해버리니까 보호자들은 또 나 뜯어먹으려고 이 필요 없는 검사를 다 하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의사분들이 정말 조금 마음을 열고 네. 보호자와 대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이렇게 해줘야 네. 불필요한 갈등이 줄어들고 그렇죠.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지 않겠나. 맞아요. 네. 치매 가족의 고통을 줄이는 첫걸음. 그 첫걸음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무조건 조기 진단. 조기 진단. 조기 진단. 네. 치매라고 하는 건 한 가지 증상으로만 치매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네. 치매 진단 지침에 뭐냐면 기억력 손상과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네. 불안 증세를 보인다거나 그렇죠. 네. 이상 증상이 망상이 그죠. 이런 게 있어야 치매라고 진단한다고 네.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억력 손상이 왔을 때부터 네네. 이게 치매 진단은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뇌에 손상이 왔구나. 이거는 빨리 가족들이 알아차려야 되는 네네. 거고 병원에서도 그걸 인정하고 뭔가 대처 방법, 조치를 취해주는 것. 경도인지 장애 단계에서는 약물 처방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요? 근데 방법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이에요.
운동이요? 과학적으로 입증된 유일한 유일한 거는 유산소 운동이에요. 유산소 운동. 음. 그러면 어르신들 많이 걷고 산책하는 게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중요한 된다는- 거죠. 아. 그리고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 네네. 사실 오늘 그 초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리고 또 날씨가 아주 추운 겨울에는 힘들고. 밖에서 걷기가 힘들죠. 에어돈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추운 겨울에도 운동할 수 안에서, 있고, 그죠? 네. 치매 환자가 발생 안 하면 안 할수록 국가적으로는 재정이 절감이 돼요. 그쵸. 그 에어돔 설치하는 비용으로 치매 환자 몇만 명을 줄일 수 있다면 국가적으로- 얼마든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얼마든지 진짜. 투자를 해야 네.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도 우리 홍경환 작가님 한 번 더 모시고 치매 가족에게 꼭 필요한 정보들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